만약 내가 블랙맘바라면 삶은 어떤 모습일까? 따뜻한 땅 위에서 깨어난다. 주변에는 조용히 놓인 알들이 있다. 그건 내 형제자매들이다. 내 유일한 무기는 접혀있는 칼날 같은 독리 2개, 그리고 연결된 독주머니다. 단 한 번의 물기, 독주머니의 독은 너보다 큰 적도 죽일 수 있다. 너의 어미는 몇 달 전 알을 낳고 떠났다. 너희를 그대로 남겨둔 채 이제 살아남는 건 너 자신에게 달렸다. 주변을 둘러본다. 막 전까지 있던 형제들이 절반 이상 사라졌다. 지금 너를 노리는 위험은 악어만이 아니다. 기어다니는 다른 뱀들도 너희를 먹잇감으로 본다. 방향을 바꾸는 게 좋겠다. 남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이 훨씬 시원하다. 땅은 어린 뱀에게 너무 위험하다. 악어와 포식자들은 어린 뱀을 좋아하는 먹이로 삼는다. 아마 너의 조상들은 이미 그래서 너는 나무를 잘 탄다. 곳 근처 바오밥 나무에 오른다. 하지만 나무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다. 많은 포식자도 나무를 탄다. 그래도 지금은 안전하다. 다음 계획을 세울 시간이 생겼다. 거친 나무 껍질이 비늘에 닿아 편안하다. 하지만 많은 뱀이 이미 나무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빈 장소를 찾아야 한다. 바위 틈, 나무 구멍, 버려진 흰개미 언덕, 지하 굴 등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먹이를 찾는 것이다. 너는 매우 배가 고프다. 방심한 작은 설치류가 땅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본능이 즉시 몸을 지배한다. 너는 높은 풀 속에 숨는다. 눈을 크게 뜨고 먹이가 가까워지길 본다. 몸은 긴장으로 굳어있다. 입천장에 접혀있던 독리가 튀어나온다. 너는 놀라운 속도로 돌진한다. 먹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독리가 여러 번 몸을 찌른다. 독주머니가 독을 주입한다. 독이 혈액으로 퍼져 마비시킨다. 너는 옆에서 죽어가길 지켜본다. 이것이 첫 사냥이다. 첫 식사이자 독의 위력을 처음 보여준다. 이런 생활이 1년 이어졌다. 너는 약 1.8m로 자신만의 굴도 생겼다. 먹이를 찾을 때만 밖에 나간다. 너의 속도와 도구로 새와 설치류, 다른 파충류까지 마비시킨다. 삶은 꽤 괜찮았다. 그러다 어느 사냥날, 시원한 가지를 따라 움직이며 유혹적인 둥지로 다가간다. 안에는 막 부화한 새끼들이 있다. 혀를 내밀어 냄새를 감지한다. 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낀 뱀독수리가 새끼를 보러 돌아왔다. 이 독수리는 뱀에게 매우 위험하다. 네가 알던 많은 나무뱀이 그 발톱에 죽었다. 너도 먹이가 되고 싶지 않다. 시속 약 19km로 부러진 나무 사이를 달린다. 독수리 발톱이 닿기 직전. 너는 간신히 탈출한다. 너는 매우 빠른 뱀이다. 자신의 영역 주변을 돌아다닌다. 필요하면 언제든 독을 쓴다. 혀를 계속 내밀며 굴 근처에서 낯선 냄새를 감지한다. 조심스럽게 풀숲을 지나 몽고스가 주변을 맴도는 걸 본다. 너는 목을 펼친다. 코브라처럼 위협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몽고스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린다. 내 주변을 뛰어다니며 발톱으로 도발한다. 너는 공격하지만 헛물기만 한다. 그는 계속 내 공격을 피한다. 풀밭을 미끄러지듯 돌며 너를 비웃는다. 마침내 독리가 그의 몸에 꽂힌다. 너는 본능적으로 물러나 몸을 말고 마비된 먹이를 기다린다. 하지만 몽고스는 계속 움직인다. 그제야 독의 면역임을 깨닫는다. 너는 이미 지쳐있다. 몽고스가 다시 공격해온다. 그때 멀리서 사자 울음이 들리고 그의 시선이 잠시 흐트러진다. 너는 그 순간을 이용해 재빨리 굴 속으로 숨어든다. 온몸에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 몇 년 뒤 너는 아프리카 최대 독사가 된다. 몸길이 약 2.4m. 독수리와 몽고스 말고는 이제 거의 두려울 것이 없다. 먹이가 충분해지고 날씨도 따뜻해지자 너는 짝을 찾기 시작한다. 냄새를 따라 암컷 블랙맘바를 찾는다. 하지만 다른 수컷도 그녀를 노린다.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다. 한쪽이 물러나거나 싸워서 승부를 낸다. 몸이 서로 얽히고 근육이 힘껏 밀어붙인다. 물수도 있지만 독은 같은 블랙맘바에 효과 없다. 이것은 순수한 힘의 싸움이다. 몇 시간의 싸움 끝에
마침내 상대를 굴복시킨다. 너는 암컷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조금 더 크지만 너의 꼬리가 더 길다. 천천히 다가가 혀를 내민다. 그녀가 꼬리를 들자 심장이 빠르게 뛴다. 교미는 약 2시간 지속된다. 하지만 끝나자마자 그녀는 곧 떠나기 시작한다. 내가 따라가자 목을 들어 독리를 드러낸다. 이 관계는 단 하룻밤뿐이었다. 이후 너희는 각자의 길을 간다. 암컷은 초원 속 식물 사이로 가서 6에서 17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뒤 그는 곧 떠나고 알은 스스로 부화한다. 3달 후 새끼들이 태어난다. 너도 다시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간다. 11살이 된 너는 예전만큼 빠르진 않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뱀이다. 다만 먹이를 소화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 사냥할 때마다 비늘의 통증이 느껴진다. 나무를 오르는 시간도 예전의 2배가 되었다. 그래도 너는 이 땅의 왕이다. 하지만 어느 날 바위 위에서 햇볕을 쬐다가 갑자기 공기 속 위험한 냄새를 느낀다. 거대한 벌꾸로 소리가 달려온다. 마치 질주하는 트럭처럼 너에게 돌진한다. 너는 튕겨나가 땅에 세게 떨어진다. 분노한 짐승은 너를 물어뜯기 시작한다. 둘은 흙 속에서 격렬히 몸부림친다. 벌꾸로 소리가 더 강하다. 너의 근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너는 마지막 힘으로 최후의 공격을 한다. 독리가 그의 털 속에 꽂힌다. 너는 속으로 생각한다. 곧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벌꾸로 소리는 너의 독에 거의 면역이다.